이번 영상에서는 노후를 보장하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병들지 않는 방법인 거죠. 왜 이 얘기가 중요한지는 앞선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노후를 보장하는 심장이라고 하냐면 교통사고도 피하고 암도 안 생겼어요. 나는 뭘로 죽을까요? 그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심장병이 생기면 대부분 약을 평생 먹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뭐 좋은 펀드,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심장이 더 늙지 않게 보호하는 거죠.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지나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럼 운동 뭐 맨날 들어보죠. 그 운동이 지나친 게 문제라는 것이죠. 철인 3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인 3종을 한다는 거는 심장 측면에서는 새로 산 자가용을 시속 200km로 매일매일 1년 12달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도 수명이 빨리 닳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쓰게 되면 빨리 노화가 옵니다. 적절한 운동은 하루에 30분 정도, 등에 땀이 찰 정도, 일주일에 3회, 4회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운동이 되겠어 하지만 내가 근육을 키우고 대회에 나가고 그럴 목적이 아니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둔다면 충분합니다. 이걸 벗어나는 강도, 벗어나는 횟수가 되면 그때부터 심장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3시간, 4시간 걷기 운동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등에 땀 찰 정도의 운동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릎 관절을 나쁘게 하는 시간만 쓰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실 쓸모없는 행위가 되거든요. 오래 걷는 운동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남은 여생 나의 관절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운동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고요.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일어나서 계속 움직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죠. 심장은 나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체중을 줄여주면 심장을 훨씬 더 수월하게 내 몸을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5% 정도, 뭐 한 100kg다, 한 5kg 정도 빼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500g 정도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잡고 체중을 빼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량을 줄여 나가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식단 조절을 많이 얘기하는데 근본이 돼야 될 얘기는 그 사람이 매우 잘 먹을 때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은 입맛이 없죠.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가서 이거 드시지 말고 이거 드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식사를 잘 못하는 노인이다 한다면은 음식 가릴 거 없이 식사를 일단 잘해야 됩니다. 밥이든 고기든 회든 인스턴트 음식이든 간에 잘 먹는 분에 한해서 그 다음에 식단 조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못 먹겠다. 그럼 쌀밥 드시면 됩니다. 잘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급적이면은 라면보다는 국수가 좋고요. 국수보다는 밥이 낫고 밥보다는 잡곡밥이 낫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집에 잘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빨간 고기보다는 좀 하얀 고기 쪽으로 육류 섭취도 좀 줄이고 채소 위주로 좀 더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술도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먹는다면 어쨌든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술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잔 정도 줄여주는 게 제일 좋고 끊을 수 있다면 사실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이 금연이죠. 흡연을 하게 되면 유해가스가 혈관에 노출이 되면서 혈관이 다치게 되고 고쳐주는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담배를 피면 내 몸이 좋으라고 먹는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약을 먹으면 100의 효과를 바라지만 담배를 피면 그중에 10분의 1밖에 효과를 못 얻는 겁니다. 약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금연을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당장 금연을 못한다. 10개 피 피던 분이라면 8개 피가 낫고 8개 피보다는 5개 피가 낫습니다. 1개 피라도 줄여주는 것이 심장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이 푹 자야 돼요. 수면을 한다는 것은 내 심장이 쉬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심장이 쉬어주지 못하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혈압을 높여주거나 맥박을 높여주는 중추가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24시간 계속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내 몸도 쉬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을 할 때 맥박이 낮아지고 혈압이 낮아지는 중추가 강해지면서 심장이 쉬어줄 수가 있거든요. 의료적으로는 충분한 수면은 6시간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수면은 남들 잘 때 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관리가 돼야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간과합니다. 급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스트레스 노출이거든요.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압을 높이고 맥박을 높이는 힘이 강해집니다. 순식간에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급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 게임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거는 좀 다릅니다. 24시간, 48시간 게임만 하다가 그 젊은 학생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앉아서 하잖아요. 다리로 피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다리에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면 원래는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혈전은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게임에 집중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그 자세로 계속 하다 보니까 혈전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거든요. 점점 커집니다. 혈관이 감당하지 못해서 빡 쏘아버리거든요. 그 혈전이 다리에서 쭉 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심장까지 가게 되고 폐 혈관 입구에서 혈전이 더 넘어가지 못하고 폐 혈관을 막아버리거든요. 폐로 피가 안 가게 되니까 산소가 가득 찬 피가 심장으로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쇼크에 빠지게 돼서 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폐색전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인데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정기 검진을 하면 뭐 별거 있겠어 하지만 정기 검진을 하면 심장을 찍게 되는데 심장이 커져 있는지를 보는 심비대를 알 수가 있고 심전도 검사를 하니까 심방세동이라든지 각종의 부정맥들을 이제 일부 검진에서는 심장 혈관의 석회화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조기에 찾아서 조기에 정리해버리면 큰 병으로 가는 걸 미리 차단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하는 게 있으세요? 저요? 네. 저도 금주하고요. 담배를 안 하고 있고 꾸준하게 저도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유산소 운동을 꼭 하고 있고 충분하게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챙겨 먹는 거요? 챙겨 먹는 영양제는 딱히 없긴 한데요. 대신에 식사 시간 되면 좋은 걸 먹으려고 합니다. 국물은 안 드시죠?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국물 먹어도 됩니다. 건강관리가 평생이거든요. 내가 국물 먹고 싶은데 그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참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조절하셔야 돼요. 국물 먹고 싶다. 그럼 드시면 되고 다만 5스푼 먹는다? 4번만 먹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미신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숨 쉬는 숫자가 평생이 정해져 있어서 얕게 쉬지 말고 크게 쉬어라 이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아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고 맥박수랑 연관돼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게 되면 우리 몸의 맥박수가 낮아지거든요. 심장의 맥박수가 떨어지면 심장은 일을 덜 하게 됩니다. 심장이 덜 일하게 되면 심장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 맥박수가 느린 동물 생물들이 오래 삽니다. 거북이가 오래 살죠. 맥박수가 1분에 5회, 생쥐 1분에 맥박수가 한 300번 뜁니다. 수명이 뭐 5년, 10년밖에 안 되고 강아지 1분에 맥박수가 한 150배 뛰거든요. 15년, 20년 살거든요. 그러니까 맥박수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수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맥박수가 느리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심장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조금 얕게 쉬는 것보다 깊게 쉰다는 것은 심장의 맥박수를 느리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 기여로 인해서 아마 좀 더 오래 산다고 하는 속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각성제를 먹거나 카페인을 먹으면 공통점이 뭐냐면 두근두근대요. 그게 뭐냐면 맥박수가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그 맥박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심장이 불필요하게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차를 사가지고 적게 운전하면 오래 쓸 거거든요. 태어날 때 받은 심장으로 앞으로 평생 써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아껴 써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맥박수가 좁힐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적게 노출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심장을 오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후를 보장해주는 심장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남은 여생 꾸준하게 해야 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서 빨리 지치지 마시고 남은 여생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심장병으로 저희 같은 심장을 전문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장병으로 쓰는 비용을 즐거운데 좋은데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